네, 저에게는 남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첫째 동생이 좀 이제 19살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두 네. 번 자퇴를 했는데 소위 저희 또래 말로 말하면은 되게 대학교 되게 잘 나간다, 소위 논다라는 학생인데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또 여자들 인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많이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동생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최근에 눈 혈관이 터져가지고 신경성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뭐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친구를 때리거나 또 이제 최근에는 어머니 갯돈 통장을 훔쳐서 나가서 이제 1,000만 원을 홀딱 날리고 자기 용부에 다 썼습니다. 또 뭐 이제 또 집에 어머니 예물 예단을 다 팔아서 자기 뭐 사치를 한다거나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동생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이제 이름도 바꾸고 송천의 상담센터도 가서 이제 상담을 해봐도 거의 2년을 넘게 어머니께서 동생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빠지기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요즘에는 저도 이제 동생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밉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저희 또 막내 동생이 있는데 또 형이 너무 기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가 죽어서 자기 의사표를 잘 하지 못하고 제가 누나로서 막내 동생도 되게 좀 불쌍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나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엄마요. 지금 엄마가 아니요.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 아니면 그런데 신경을 끄고서 하세요. 뭐 자기가 엄마처럼 그렇게 신경을 다 써. 자기 엄마 그래 신경 쓰이 눈에 핏줄이 쓰고 그러잖아. 제가 맞인데 집 안에서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그런데 좀 제가 원래부터 좀 주위 사람을 많이 신경 쓰는데 또 동생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은 그 자기가 신경 쓴다고 될까 안 될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근데 뭐 그래도 그러면 동생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둘 다 괴롭는데 여기 신경 안 쓰면 지야 괴롭든 말든 나는 괜찮잖아. 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요. 그거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엄마하고 안 싸우고 아버지는 일찍 들어오고 엄마는 잔소리 안 하고 동생은 공부 잘하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세상이 그래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게 그 동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떠냐? 동생이 그런 가운데도, 큰 동생이 그런 가운데도, 둘째 동생이 그런 가운데도, 엄마가 그런 가운데도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동생이 감옥 갔어요, 안 갔어요? 갈 뻔했지만 아직 안 갔어요. 안 갔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동생 얘기는 첫 번째 남을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성추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 넷에 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게 크고 작든 내 자식이든 남의 짓은 상관없이 어때요? 처벌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5살짜리라도 종아리를 딱 때려가 못하게 해야 되고 7살짜리라도 못하게 해야 되고 10살짜리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딱 맥살을 잡고 경찰에 데려가서 딱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면 되지. 그거를 동생이라고 아들이라고 봐줄 하동의 필요가 없다. 그건 괘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동생을 아끼고 내 자식을 아끼면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게 함으로 해서 어떠니 그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5살 때도 딱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딱 시켰으면 커서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고 지금 학교에서 말하는 폭력 사태라는 게 다 딱 4가지. 때리는 거 있죠. 남의 물건 뺏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성추행하는 거 있고 욕설하고 거짓말하는 거 딱 4가지예요. 인간사가 다 이 4가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릴 때 엄마가 그런 건 야단치고 공부하는 거는 야단 안 쳐야 되는데 공부하는 건 야단치고 그런 건 봐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자기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는데 엄마가 묻는다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아이고 여보 죄송해요. 제가 당신한테 애글애글하고 덤디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저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빠한테 참회를 해야 생겨요. 아이의 모든 것은 다 엄마를 닮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삶의 태도가 딱 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로움에 끌리지 말고 진짜 동생을 위한다면 딱 잡아가 그냥 신고해가지고 처벌을 딱 받아서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지금 이게 정신이 안 차려지면 앞으로 더 커서 결국 감옥 가서 3년 살고 나와가 또 저지러가 또 5년 살고 이래가 이제 평생 폐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아직 청소년이니까 지금이라도 딱 잡아가 정신을 차리게 하면 집에서 부모나 형제가 얘기할 수준은 이미 들어보면 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서 처리를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무슨 성인이 있어가 이 사람 교화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입장을 딱 취하고 두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신경을 끈다. 이게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 자식을 돌볼 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자기 자식이라도 두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보복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보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건 막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 전체가 평화롭게 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내 자식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엄격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런데 주로 부모가 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정말 이렇게 주의를 줘야 될 건 애들한테 안 주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죠. 공부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 안 한다고 뭐 남한테 손해 끼치는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원칙을 딱 갖고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치관이라 그래요. 사람이 사는 가치 기준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딱 사는데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도 괜찮고 공부 안 하는 것도 괜찮고 다 그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다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해도 괜찮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남을 해치거나 남을 손해 끼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딱 갖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한국 사람만 그러겠어요? 일본 사람도 그러겠어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여자만 그러나 남자도 그렇고 애만 그러냐 아니다 어른도 그렇고 불교인만 그러냐 아니 기독교인도 그렇고 이것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성. 돈 있는 사람에게만 맞는 얘기 어른에게만 맞는 얘기 남자에게만 맞는 얘기 기독교인에게만 이익되는 얘기 그건 보편성이 없는 얘기예요.